클라임 최우태입니다. 가정법 이프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가정법은요, 문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프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은요, 이프문 안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올 경우에 뒤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요번에 익히세요. 이프문 안에 과거 동사가 오면 뒤에 오는 문장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이렇게 오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 이프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과거 완료가 왔을 때예요. 그럴 때는 주어가 오고요. 조동사 과거 똑같이 와요. 그리고 뒤에 현재 완료가 와요. 앞에 과거 완료면 뒤에 현재 완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이프문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과거 완료가 왔을 때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되는데 동사 원형이 오죠. 이럴 때는 뒤에 보통 now가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을 언제 쓰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보통 비동사는 복수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정을 둘 때는 여러 개 두나요? 하나만 두나요? 여러 개 두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쓸 때 비동사는 복수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서 익힐게요. 먼저 이프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왔을 때는 뒤에 오는 문장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해석은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아니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살았다면요. 여기에 나는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신을 매일이요. 만약 내가 20살이라면요. 나는 갈 수 있을 텐데요. 보러 영화를요. 만약 당신이 공부했었다면요. 열심히 당신은 얻었을 텐데요. A를요. 시험에서. 만약 내가 너라면요.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요. 아니면 뭐 살 수 없을 텐데 해도 되고요. 6번이요. 만약 내가 말한다면 영어를 유창하게요. 나는 이 반에 없을 텐데. 만약 내가 가졌다면 남자친구를요. 나는 소개했을 텐데요. 당신을 그에게. 8번이요. 자, 무엇을 당신은 할 겁니까? 만약 당신이 탄다면 상을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하면요. if문 안에는 will이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제 과거로 두는데 if문 안에 will이 둘 때가 올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언제냐면 if문 문장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는 if문 안에 will이 와도 돼요.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궁금합니다.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이 파티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뭐뭐 한다면으로 했을 때는 if문 안에 will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왔을 때예요. if문이에요. 그래서 if문에 주어가 오고 과거가 완료 왔을 때 다음에 오는 문장은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와요. 해석은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 내가 오지 않았었다면요. 이 도시에 나는요.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너를. 만약 그녀가요. 들었었다면요. 핸드폰 소리를요. 전화 소리를요. 그녀는요. 대답했을 텐데요. 그것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과거 완료 이품을 쓸 때는요.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 얘기할 때 많이 써요. 만약 비가 왔었다면요. 오늘날 그 사건은요. 그 이벤트는요. 취소됐을 텐데요. 그 다음에 if문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고요. 뒤에 오는 문장이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원래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오죠. 이럴 때는 뒤에 보통 now가 붙거나 아니면 현재를 얘기할 때 써요. 자,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요. 지난밤에 그 길은요. 젖지 않았을 것인데요. 지금. 두 번째요. 만약 내가 따랐다면요. 당신의 조언을요. 나는 갔을 텐데요. 놀이동산에 그와요. 만약 내가 가져왔었다면요. 나의 차를요. 나는 운전해서 당신을 데려다 줄 텐데요. 집에까지요.
만약 나의 형이요 가져가지 않았다면요 나의 노트북을요 나는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완료 오면은 약간 후회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이 생략할 때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생략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뒤에 오는 문장에 조동사 과거오고 동사 원형이나 현재 완료가 오면 이 부분이라고 좀 의심하면 돼요. 해석을 해볼게요. 들었다면요. 그가 말하는 거를 영어를요. 당신은 생각했을 텐데요. 그건 바로 그가 원어민이라고요. 냄새 맡았다면요. 그 치즈를요. 당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맛이 좋다고요. 들었다면요. 그녀가 노래하는 걸요. 당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수라고요.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5번이요. 너의 도움으로요. 나는요. 마칠 수 있을 텐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요.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가정법 if문은 앞에 이제 생략이 되면 보통 투부정사 아니면 전명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 뒤에 이제 오는 문장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아니면 현재 완료가 왔을 때 if문이 생략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